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교육연수위원장 하기남입니다. 저희 교육연수위원회에서는 경남도당의 각계각층의 당원들을 만나서 그들의 생생한 얘기를 듣고 또 그들이 경험한 것들, 나누고픈 얘기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때로는 위로가 되고 또 어떤 때는 교육과 가르침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는 시의원, 도의원, 그리고 단체장 출마자, 여성위원장, 그리고 이제는 총선 후보자들까지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주의 보물을 찾아서 진주을의 한경호 후보님을 찾아서 진주까지 왔습니다. 경민차 8번째 만남 진주의 한경호 후보님 찾아왔는데 지금 이제 후보님이 막 선거운동 마치고 들어왔어요. 엄청 힘드실 텐데도 우리 경남도당 당원들 그리고 우리 경남 그리고 진주 시민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한경호 후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주의 보물 한경호 인사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좀 다녀보시니까 힘드시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진행을 함께 도와줄 패널 우리 창원시 의원 한은정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한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문 반갑습니다. 눈부셔. 아유. 진주의 보물 한경호. 예, 민주당의 보물 진주의 한경호입니다. 보물 한경호 후보를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한 의원님은 여기가 연예인 테스트장인 줄 알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제목을 진주의 보물이라고 정했습니다. 참 좋은 후보, 또 많은 좋은 경험을 갖고서 경력을 갖고서 우리 진주 시민에게 다가가는 좋은 후보, 진주의 보물 한경호 후보를 이제 모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후보자님, 우리 당원 주민들 시민들에게 간단한 인사말, 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주을 후보 한경호입니다. 날씨가 집어 춥네요. 이 한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뜻하시는 바 금년도 성취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좀 전에 사회자님께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34년간의 중앙과 지방 공직 생활을 거쳤고 또 금융자산기관인 행정공제 CEO 이사장을 하던 중에 뜻한 바가 있어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주에 내려와서 4년간의 지역위원장 활동을 하면서 2020년 총선 출마 그리고 2022년 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었고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인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 진주 국립대죠. 경상 국립대 총동문회장도 제가 2년 넘게 해서 지역에 나름대로 기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예. 얘기 들으니까 뭔가 진주에 딱 숨겨진 것도 아니고 드러난 보물 같은데. 그 후보님은 이제 진주가 고향이잖아요. 네네. 초, 중, 고, 대를 모두 진주에서 나오시고 완전 토박이 아니에요? 대학원까지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뭐 진주고 경상대를 진주고 졸업하고 경상대 재학 중일 때 기술고시를 합격하셨잖아요. 네, 예, 예. 그리고 그 정도면 상당히 머리도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부지사 또 도지사 권한 대행까지 하실 만큼 행정 경험도 풍부하시고 지난 총선에서 진주을 국회의원으로도 출마하셨고 또 2년 전에는 진주시장으로도 출마하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누구보다 진주의 정치 환경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진주을 국회의원에 도전하는데 한경호 후보님에게 이번 총선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예, 정말 많은 의미가 있다고 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선거에 출마합니다. 그 인생 30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참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좀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제가 승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이번 총선은 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지역적으로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역사상 가장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는 그러한 총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적으로 볼 때도 우리 두 분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만은 윤 정권에 못지않는 그런 무능하고 또 제대로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국회의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로부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신을 받는 이런 국회의원들을 이번 기회에 심판하고 퇴출시켜야 되겠다. 그러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제대로 우리 진주를 완전히 새로운 진주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 총선이다. 저는 그렇게 또 의미를 하고 있고, 우리 진주가 사실 수십 년 동안 진보 쪽에서 국회는 한 번도 내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 한경우가 우리 진주 을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우리 진주를 비롯한 우리 서북남에서 파란 물길이 넘치는 그러한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또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한 후보님께서 벌써 세 번째 출마시네요. 네. 아유, 후보님 저 삼선 창원시 의원입니다. 예.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우리 뭐 하기남 위원장님 같은 분도 뭐 4번, 5회, 5번 출마 경험 있고 이런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창원시 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 역시 선거운동 기간에 큰 가방 옆에 차고 카메라 또 이렇게 크로스로 메고 동네 구석구석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경우 후보님 이제 출마 선언을 보니 골목 투어, 거리 네. 투어 하시던데 사실 행정 관료 출신이 명함을 거리의 시민들에게 이렇게 고개 숙이고 고개 숙이는 게 어색한 게 아니라 그 명함을 이렇게 내미는 게 참 큰 용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좀 다르기 때문에 관료 출신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한경우 우리 후보님의 특별한 각오는 또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선거를 2번 떨어지니까 정신이 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경남도지사 그런 등을 하고 정말 중앙지방에서 다양한 그 참 목에 힘주는 그런 이체험에 있다가 막상 내려와서 보니까 저 한경호가 사실 그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보다 더 못한 존재라는 걸 이제서야 느꼈습니다. 그리고 진주가 워낙 우리 지금 보수가 강하고 민주당이 흠지기 때문에 진주에서 우리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 공약이다, 그 사람의 뭐 능력이다, 성품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하고 접촉하고 소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마 가장 큰 비법이라고 생각하고 지방선거, 시장선거 떨어지고 나서 1년 6개월 동안 경로당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곳곳이 다녔습니다. 골목 투어, 거리 투어, 뭐 각종 상가, 사람이 2명 이상 모인 데는 제가 다 내려서 차에서 내려 인사드리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특히 우리 진주가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또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다 말입니다. 어르신들의 인정을 받지 않고는 여기서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저는 남들 판단을 하고 우리 진주 을에 경로당이 270개가 있어요. 제가 1년 넘게 270개를 평균 많은 데는 8군데, 적게는 3군데 1년 넘게 다녔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우리 정한모 실장 같이 일절 없이. 그래서 처음에 갈 때는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들께서 명함을 주시면 감히 우리 경로당에 민주당 출신이 어떻게 오냐고 문전박대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굴하지 않고 2번, 3번 큰절 올리고 같이 고섭치고 요즘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어머니들이 아이고 우리 한서방 왔나. 그만큼 제가 어떤 그 분위기가 이렇게 좀 반전되고 있다. 한 의원님 말씀처럼 참 관료 출신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데 이장보다 못하다 그 얘기를 참 솔직한 얘기네요. 제가 조금 전에 그 하대동 이장님 다녀오면서 이장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통장님, 제가 국회의원 딱 한 번만 하고 다음에는 통장님 할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실천할 겁니다. 그래요. 이제 이게 한경호 후보님 이제 출마 선언문 보니까 진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진주가 이제 천년 고도로 찬란한 역사 문화를 가진 애국 충돌의 도시라고도 하고 또 이제 최근 항공 우주 산업의 메카라고도 하는데 저희는 그렇잖아요. 진주하면 되게 남강, 뭐 논계, 진주성, 뭐 실크 뭐 이 정도를 교육. 기억하고 있는데 교육. 그렇죠. 예. 후보님은 이제 진주 중에서 을 지역구에 나오신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진주는 어떤 곳인지 또 후보님이 지금 운동하고 계신 진주을은 어떤 곳인지 한번 우리 당원들 또 네. 주민들께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진주가 워낙 뭐 고도 천년 도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화, 역사, 예술, 관광, 교육 도시죠.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진주는 우리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진주 시민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나라를 구한 그런 구국의 도시, 충절의 도시입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은 이제 진주 정신이라고 하는데 진주 정신이 이어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도시죠. 과거에 그 남명 조지 선생의 섬지사당을 중심으로 해서 의병 정신, 농계 정신, 그리고 농민 항쟁 정신, 최근에 근세에 들어와서는 행평운동, 또 최근에는 그 기업가 정신, 이렇게 지금 자랑스러운 진주 정신이 흐르는 지역이 바로 진주다. 다만 진주가 이러한 그 역사 전통의 도시지만은 좀 부족한 점도 많아요. 우리 진주가 이 소비 도시이기 때문에 좀 이게 활력이 넘치는 도시이지는 않아요. 제조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고 아마 창원의 경우는 제조 비율이 한 40% 되죠. 진주가 제조 비율 10%밖에 되지 않고 또 1인당 GRDP를 해서 지역 내 총산 생산이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 진주가 꼴찌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만큼 지금 시 지역인데도 그만큼 우리 진주가 침체된 도시다. 물론 뭐 서부 청사도 있고 핵심 도시가 들어왔지만은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진주가 좀 죽어 있는 도시거든. 이걸 좀 활력 있는 도시로 이걸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또 과제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약을 내걸 때도 대기업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겠죠. 공약을 우리 또 한 의원님 또 물어봐 주셔야 네,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진주을은 우리 진주가 과거에 그 진주시와 진양군이 통합된 복합도시 아닙니까? 네. 그 중에서도 우리 진주을은 과거에 진양군이 많아요. 농촌 지역이 많고 또 도시 지역이지만은 원도심, 구도심이 많아. 오래된 도시. 고령하다 보니까 우리 당 입장에서는 좀 참 취약할 수밖에 없죠. 어르신들이 많고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진주 같은 진주라도 진주 지역이 저쪽에 있는 진주 갑에 비해서 투표를 하면 항상 우리 민주당 지지율이 5% 정도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이제 극복해야 할 어려운 것이네요. 그런 과제를 갖고 있죠. 황경호 후보님 두 번의 낙선으로 세게 이제 더 다듬어지고 그럼 우리는 이제 그렇게 황경호 후보를 우리 후보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홍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이 달라졌죠. 그러면 우리 후보를 더 반짝반짝하게 해줄 공약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마 선언문에 보면 우주항공청, 남부 내륙철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노인복지관 건립 등 엄청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나열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중에서 가장 으뜸인 거 한 3가지 정도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예, 저 앞에 정문에 오직 민생, 오직 진주 발전, 환경을 약속해서 약 12개 정도 공약을 뭐 예시를 해놨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우리 진주가 좀 발전하려 그러면 무엇보다도 그 교통 물류가 좀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남부 내륙 고속철도는 우리 진주뿐만 아니고 우리 경남의 함양, 진주, 고성, 저기 통영 거기까지 연결되지만은 그 중심에 진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진주가 남부 내륙 고속철도의 중심 도시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토위에 들어가서 남부 내륙 고속철도를 좀 조기에 추진해야 된다. 남부 내륙 고속철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저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를 제2의 경부 고속도로라고 그렇게 흔히들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만큼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 진주를 비롯한 서부 경남이 발전하려고 그러면 우주 항공 산업 육성을 비롯해서 항로와 바이오 산업을 육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첨단 산업인데 그 첨단 산업을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가 빨리 조기에 완공이 돼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서부 경남이 그 천혜 관광 자원이잖아요. 저 우리 그 가야산, 지리산부터 시작해서 남강, 초성류, 뭐 고성, 공령, 또 거제, 한려수도 이러한 천혜 관광 자원을 제대로 세계적으로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남부 내륙 고속철도가 조속히 또 추진이 돼야 돼요. 그런 또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1번 공약으로 내세운 게 남부 내륙 고속철도 금년도 착공 2029년 완공이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 대기업 공장 휴게소 유치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진주가 제조업 비율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동공업 진주 이전 이후에 중견기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능한 인력들이 외부로 유출되고 또 일자리가 좀 부족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GRODP가 지역 내 총생산이 18개 시군 중에서 꼴찌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는 우리 제조업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대량으로 고용할 수 있는 대기업 공장 최소한 2개소를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2개소 이상을 좀 유치해야 된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공약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 진주와 사천의 앞으로 먹거리죠. 우리 진주와 사천이 항공우주 메카 아닙니까? 그래서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5월달에 임시 개청이 됩니다만은 그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사천은 생산 행정 그 기능으로 그리고 우리 진주는 그걸 뒷받침하는 교육 지원 기능으로 그렇게 역할 분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주항공청은 사천에 있지만은 그것을 연구와 뒷지원하는 그러한 그 연구 기능은 진주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하고 천문연구원을 진주로 유치를 해서 그러니까 우주 항공청만 가지고는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그 연구 기능을 하고 있는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을 진주 사천에 동시에 입주가 돼야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걸 제가 좀 세 가지 공약으로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보시는 진주 시민 어떻습니까? 보니까 남부 내륙 철도가 조기에 개통되고 조기에 착공되고 우리 환경 후보를 뽑으면 대기업도 유치가 되고 또 우주항공 뭐 세트로 그냥 다 오는데 아, 이런 환경 후보를 안 뽑아도 되겠습니까? 좀 뽑아주셔야지. 예, 저를 막 뽑아주시면 제가 잘 해낼 수 있겠는데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환경 후보님은 사실 이제 행정 관료 출신이잖아요. 네. 재학 중에 기술고시 합격하시고 또 마지막 공직이 도의사 권한 대행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공직에 오래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게 고향에 대한 마음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공직에 있으면서도 고향에 대해서 뭔가 도움이라도 이게 뭐라는 쌀때라도 하나 더 보태주기 위해서 되게 막 애를 쓰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서 이제 진주시장과 국회의원에 도전하셨는데 현장에 이제 지금 정치 이제 나온 거잖아요. 아까 이장님보다 못한 정말 내가 딱 깨졌다고 하는 그런 느낌의 지금 현재는 정치인인데 관료일 때 하고 내가 이 바닥의 현장의 정치인일 때 하고 이 스스로 이게 좀 뭔가 다르다는 네. 느낌을 가진 게 있습니까? 네. 제가 그 경남도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서 그 우리 농업사무관 그리고 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이제 정책기획관을 4년 하고 사천부지사로 갔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진주에 대한 나름대로 애정과 또 이런 거 가지고 알게 모르게 좀 표 안 나게 좀 지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기 서울에 올라가서도 행정자치부 국무총리실 뭐 이렇게 중앙부처에 있으면서도 또 제가 경남 담당 국장으로 있으면서도 수시로 내려와서 그렇게 활동을 또 했었죠. 그리고 도의사 권한 대행할 때는 뭐 18개 시군을 같이 이제 뭐 그렇게 봐야 됩니다만은 또 유별나게 또 진주에 대해서는 뭐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제가 진주 중앙시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알게 모르게 좀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좀 어느 정도 가슴에 남아 있겠죠. 예, 뭐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공무원 사회와 우리 정치 생활은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제가 뭐 평생 34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할 때는 모르는 새로운 세상이 정치랑 같아요.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평생 살면서 공직 생활하면서 정도와 원칙만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 정치판에 오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다른 측면이 많아서 제가 투쟁, 제가 좀 지금도 지금 사실 그런 데서 갈등과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것도 하나의 세상 사는 하나의 그 과정이다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정치판에 들어온 이상
또 정치인으로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그걸 이제 만들어가고 조정하고 또 갈등을 치유하고 그런 일에 많이 좀 치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참 많이 음. 많이 이렇게 정치인으로 이렇게 바뀌시고 겸손해지신 것 같아요. 공무원 있을 때는 사실 제가 말로만 해도 됐는데 네, 그렇지. 여기서는 말로 하면 되는 게 하나도 몸으로 없어. 뛰어야죠, 뭐. 제가 직접 뛰어야 되고 하여튼 그런 점이 많습니다. 제가 많이 배우죠, 그런 문제에서는. 예. 우리 후보님이 경남 행정부지사로 오시게 된 게 이제 당시 도지사 홍준표 지사가 이제 대선 출마하면서 거기 공석이 되고 해서 이제 그 뒤에 우리 행정부지사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직함은 행정부지사지만 당시에 사실상 도정의 책임자기 최고 최고의 책임자이지. 책임자였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더구나 당시는 문재인 정권 시작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도지사 없는 최고의 결정권자, 최고의 부지사 역할 힘드셨죠? 뭐 힘정도 있었지만 제가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인사다, 예산이다, 정책이다. 정말 제가 해보신 건 다 해봤어요. 아. 제가 평생 공직을 하면서 항상 응어리 남아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해보고 싶은데 참모이자 네. 부자만 달았기 때문에 네. 모든 게 그게 마음대로 못해요. 그렇겠네요. 제가 세종시 부지장을 2년 했습니다만은 요것만 하나 할게도 시장에 결재를 받아야 되고 시장에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저는 제가 좀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아, 그렇지만 위에서 시장님하고 그게 또 협의가 안 되면 못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경남 도지사 그런 데 내려왔을 때 제가 평생 공무원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생각했던 이런 일을 한번 마음껏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인사도 한번 마음껏 해보고요. 제가 해볼 걸 다 해봤어요. 최고의 경험을 하셨죠. 예,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진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주 정신, 경남 정신을 한번 도민 정신으로 한번 승화해보자. 네. 그래서 남민 조지 선생 그 선비 사상을 제가 강조를 했잖아요. 그 체계화시키고 네. 우리 이제 그 경남 도민의 정신으로 승화했던 뭐 그런 일들도 좀 대표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했었죠. 최고의 경험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또 이렇게 발휘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예,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되겠지 뭐 이제 예, 예. 그런 해보고 싶은 거를 이제 국회에서 해보고 싶은 걸 이제 마음껏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다 지금은 편하게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경남 도의사 그런 데로 딱 내려오니까 이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홍준표 지사께서 그만두시고 모든 것이 홍준표 지사의 그렇지. 프레임으로 좀 가고 있었고 또 그 당시에 홍준표 지사께서 또 잘못한 게 참 많았어요. 예를 들면 채무 재료화들을 비롯해서 진주 의료원 폐지한 문제, 무상 급식 이런 문제, 그리고 막 인사의 전형 이런 것들을 잘못된 간행을 적폐를 제가 그걸 바르게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 분위기가 모든 것이 홍준표 사람으로 채워져 있었고 도의회도 53명 도의원 중에서 우리 민주당 도의원이 3명밖에 없었어요. 김지수, 저 양산의 김성훈, 그리고 남해 유경은 3의원밖에 없었어요. 저는 벌써 내려오기 전에도 벌써 한경호는 문재인 정부 사람이다 해서 홍준표 청산하게 내려왔다. 그런 식으로 다 그게 언론도 어떻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나하나 하는 과정에서 그런 애로성이 많았는데 정말 그 당시 제가 소통과 협치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시니까 많이 했었죠. 참 좋죠. 예, 예. 어떻습니까? 이제 그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하루하루 이제 바쁘게 일정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 후보님의 하루 일과가 방금도 거의 단내나게 막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또 다녀보시면 그 지역구 분위기가 또 네. 어떻게 느껴지는지 뭐 도민들께 한번 주민들께 한번 아주 강하게 한번 말씀해 봐 주십시오. 예, 이 제 일정은 이게 비공개인데 대회인데요. 근데 일반적인 이제 생각할 수 예. 있는 것들 얘기해 주십시오. 뭐 솔직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통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저희 집에 가까운 선악산에 1시간 정도 산행을 합니다. 그리고 8시부터 9시까지 아침 인사하고 또 바로 또 각종 회의나 현장 방문을 하고요. 또 오후에는 뭐 특별한 행사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도당이다, 거리 투어, 골목 투어, 가게 투어 해서 민생 투어를 하고 또 중간에 또
거리 인사, 또 저녁에는 또 퇴근 인사, 그렇게 일정이 확 짜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생활을 제가 한 근 1년 6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저 체력적으로 많이 좀 그렇겠죠. 엄청 어, 힘들 거예요. 예, 체력 좀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저 마음은 30대인데 제가 요새 보니까 제 나이가 벌써 한갑을 지났구나.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이남수 실장께서 왜 우리 후보님은 나이 생각 안 하고 마음만 앞서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저도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일정을 좀 잘 조율해야 될 것 같아요. 동네 분위기는 좀 어때요? 좀 민주당이라서 막 뭐 배척시하고 이래요? 아니면 좀 공감도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2020년 국회의원 선거하고 지금 시장 선거 2020년 시장 선거 다른 점은요.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 만나도 이번에 당신이 될 거다. 이번에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 그런 말 하시는 분들 별로 못 봤어요. 네. 의례적으로 열심히 하세요. 힘내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시민들마다 이번에 될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조금만 힘내십시오. 그런 응원의 목소리가 많은 걸 보면 많은 변화가 있다. 그리고 분위기도 좋고요. 또 지금 앞으로 뭐 구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제가 선거 2번 나오고 1년 6개월 동안 방방 곳곳에 곳곳에 다니는 그런 결과들이 좀 현실화되고 있고 지금 많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 중앙당이나 좀 위에서 좀 더 좀 잘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예. 폭탄이는 안 쏘면 좋을 텐데 그죠? 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예. 우리 한 후보님 DB기 지금 성공 직전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8분 농성까지 온 것도. 상대 이제 국민의힘 후보는 현재 이제 현 의원인 강민국 의원이십니다. 4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리턴 매치 이겨야지요. 네. 이겨야지요. 네, 예. 우리 한경호만의 비책 엄청난 그 전술 있으시면 공개해버리지 뭐. 저는 특별한 비책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 시민들이 한경호가 역시 낫다. 한경호가 제대로 된 사람이다. 딱 한경호 하면 능력 있고 일 잘하고 성실하고 깨끗하고 청렴하고 어르신 잘 모시고 우리 어려운 서민들을 이해해주는 한경호. 지금까지는 1번이라서 한경호 안 찍어줬는데 한경호 하는 거 보니까 1번이지만은 이번에 반드시 찍어야 되겠다. 모든 면에서 다른 타 후보와 비교해서 월등하게 앞서고 우월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경호에 찍어야 되겠다. 뭐 그게 비책 아니겠습니까? 네. 뭐 다른 비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성이 이제 예, 비치니까. 예. 정말 절실하게 진정성 있게 다가서는 거. 예. 우리 당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 경남도민 그리고 진주을 지역구민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한경호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참 그 고급 관료 출신의 수많은 그 중앙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바닥에 슬슬 기면서 이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시는 모습을 보면 이 후보 정말 찍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그런 얘기를 오늘 쭉 들었는데 뭔가 제 마음에도 참 울림이 옵니다.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교육연수위원회 이렇게 이제 그 총선 후보들을 만나서 참 여러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코너가 뭐냐면 이렇게 참 단내 나도록 열심히 뛰고 주민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보면은 전직 관료 출신으로 연금 받고 그냥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도 이렇게 단내나게 뛰면서 이렇게 애쓰시는 그 이유가 뭘까? 정치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정치인으로 이렇게 막 나서서 고생을 하실까? 당신에게 정치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막 묻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 의원님이 한번 해주세요. 예. 한경호 후보의 그 아주 오랜 세월의 공직 경험 그리고 경남도정의 권한 대항의 그 아주 최고의 경험치 그리고 이 두 번의 센 낙선 이제 우리 후보가 따듬어졌습니다. 네.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진주 힘든 진주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셨습니까? 그 쉽지 않은 선택이었으라고 저는 짐작이 갑니다. 왜 민주당이었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그 이야기를 참 수천 번, 수만 번 뭐 질문을 받는데요. 그 답은 좀 뭐 똑같습니다. 제가 민주당을 선택한 거는 힘들지만은 이렇게 민주당을 선택한 거는 제 운명이다.
운명이다. 제가 왜 민주당을 선택했느냐? 저는 평생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사실 정당하고는 좀 그렇겠죠. 무관한 예. 자리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참여정부 때 제가 국무총리실에 4년간 근무했었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보좌하는 멀리서 보좌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 당시에는 뭐 실무과장이었습니다만 그때 우리 노무현 정부의 국정 과제를 이제 제가 실무적으로 좀 이렇게 보좌했던 이제 그런 걸 하면서 멀리서 노무현 대통령을 자주 뵀죠. 예. 뭐 작한기 장관 회의나 뭐 이런 거 하면 그러면서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뭐냐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인생관, 철학관, 그 도전 정신, 개척 정신, 그리고 뭐 영원한 화합을 하는 그런 문제, 자기를 던지는 그런 문제, 그리고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그런 문제들, 동서화합 문제, 그리고 서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것들, 본인을 던지는 막 그런 정신이 흔히 말하는 노무현 정신이 저하고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죠. 자수성가한 그러한 인생관 뭐 그런 것들이 저하고 좀 비슷해서 제가 존경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표시를 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민주당 가게 된 게 2015년도에 제가 노무현 도시인 세종시에 부지사로 가게 됐습니다. 아, 예. 그 제가 의지와 관계 없었어요. 제가 사실 경남도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경남부지사로 금이 한양에서 그래서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거 기회가 안 와요. 기회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경남하고는 인연이 없는 거다 해서 저 의지와 관계없이 인구 35만밖에 되지 않는 물론 거기도 뭐 강력자치단체이지만은 세종시를 울면서 갔습니다. 사실 350만 경남도에 가야 되는데 35만 조그만 도시 부지사로 가니까 그게 어떻게 제가 수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게 세종에 울면서 갔는데 그래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 공무원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었는데 세종이 노무현 도시란 말이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시장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교육감이나 시의원이 몽땅 민주당 사람이었어요. 네. 결정적으로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이해창 네. 국회의원이었다는 거죠. 제가 총리실에 있을 때 총리를 모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운명적으로 제가 그렇네요. 민주당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분류가 됐고 그 당시에 또 그게 힘이 돼서 경남도지사 그런 대학으로 제가 오게 됐는데 네. 다 지나간 일이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 경남 출신 관료들이 네. 그 자리를 탐을 많이 했어요. 그걸 안 그렇게 했습니까?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는데 제가 그 세종시에 있으면서 우리 민주당의 어떤 그런 있었기 때문에 그 덕으로 또 경남도지사 그런 데 왔고 그게 인연이 돼서 제가 이렇게 민주당에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있으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지시는 그런 영원한 지역주의 극복이라든지 국가균형 발전에 네. 대한 대의에 동참이 되시고 네. 계시죠.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경호 후보님을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매력이 넘치는 이 진주의 보물과 같은 후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후보님을 모시고 밤새도록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지만 뭐 또 우리가 적절하게 또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후보님 이제 우리 당원 그리고 우리 진주을 지역 구민 그리고 또 진주 시민 모두에게 내가 아직 못다 한 말,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정말 저 한경호는 이번 총선에 모든 걸 걸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부족하다면 저를 선택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한경호의 역량, 능력, 절실성, 성실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과연 상대당 후보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느냐 그걸 우선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이번 선거 때는
정파나 정당 이념을 떠나서 후보 그 자체만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 한경호 몸으로 모든 걸 다 보여주겠습니다. 한번 믿어주시고 한번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 박수 한번 쳐야 되겠다. 격려의 박수를. 어떻습니까 한 의원님 오늘 이렇게 한경호 후보님 뭐 같은 한시네 또. 아, 저 위원장님하고 네. 밥은 먹어봤는데 오늘 이렇게 긴 대화를 해보기도 처음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우리 한경호 후보 우리 진주의 모든 시민분들 무한한 사랑 주시고요. 사랑하면 알게 됩니다. 저 금방 이렇게 한 시간 얘기해 보니까 모르는 부분까지 다 알게 됐는데 무한한 사랑 받으셔서 꼭 진주시 의뢰 국회의원 당선증 구경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게. 좋습니다. 이런 우리 마음들이 예. 모여가지고 꼭 당선되기를 열망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진주을 국회의원 후보 한경호 후보를 진주까지 와서 만나보았습니다. 초, 중, 고, 대학원까지 진주에서 다 졸업한 정말로 완벽한 토박이 우리 한경호 후보. 대학 재학 중에 기술고시 합격하고 34년간 두루 공직을 거치면서 수많은 경험을 쌓고 또 마지막 공직으로 우리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으로서 또 도정을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분이 지역의 정치인으로 변해서 이상보다도 내가 못한 존재라는 각오로 바닥을 뛰면서 열심히 뛰고 계시고 또 시장과 국회의원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기를 일어서서 신발끈을 메고 입에 단내가 나도록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진주을 지역 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원 여러분 이러한 열심히 있는 우리 한경호 후보에게 그 마음이 전달돼서 꼭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우리 민주당의 대표로 또 국민들 시민들의 대표로 진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교육연수위원회 경남민주당을 찾아서 제8화 진주에 보면 보물 한경호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